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 김용범입니다. 제가 인사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크면 제가 강의를 잘하고요. 적어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힘차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박수를 크게 쳐주셨는데 박수는 누구 좋으라고 치나요? 본인 쪽으로 친다고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같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받는 저는 기분이 좋아서 강의를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은 건강에 좋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는 여러분의 박수보다 제가 의미 있는 박수를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요. 손에는 우리 신체를 자극하는 스위치가 대략 한 360군데 정도 있어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장기관의 스위치는 손바닥 중간에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치는 박수처럼 치면 손바닥 중간은 자극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힘차게 하나 둘 다섯 번 외치시면서 손바닥 중간이 가장자리하고 어떻게 따가운지 덜 따가운지 더 따가운지 한번 느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 하나 둘 크게 구령 넣어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습니다. 다른 부위는 따가운데 중간은 크게 많이 따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손목을 이렇게 한번 털어 보겠습니다. 자, 제 말을 따라 하실까요? 다 같이 덜렁박수. 제가 그냥 손목이 덜렁덜렁 한다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잘 봐요. 시범입니다. 덜렁덜렁 덜렁덜렁 이렇게요. 자, 이렇게 치시면서 손바닥 중간이 조금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따가운지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구령 5번을 넣어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습니다. 많이 아파? 손바닥 중간도 많이 아파. 그러면 우린 앞으로 박수를 칠 때는 힘차게 치는 게 좋을까요? 덜렁덜렁 치는 게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꾸셔야 됩니다. 뭐를 바꾸셔야 될까요? 생각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으면 그냥 쭉 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좋다면 어떨까요? 내게 최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요. 이 마음 조금만 내려놔 주시고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발상의 전환. 네, 좋습니다. 생각 바꾸기를 하셔야 행동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린요, 이렇게 뭔가 들어서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내일 가면 또 까먹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많이 익힌 것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까먹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아주 감동받은 일들은 별로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론으로 배우는 것은 서술 기억이라고 말하고 돌아서면 까먹고요, 몸으로 배우는 건 절차기억. 그래서 체험학습을 많이 하는 거고, 저도 지금 강의 중에 따라 하시라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킬 텐데요, 여러분이 오래 기억하시라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동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강 강의를 가지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우리 공단에서 노후준비 서비스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 즉 그러니까 재정,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 중에 저는 건강 이야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100세 이상을 지속 가능한 건강을 어떻게 다질 거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아프고 100세면 좋겠죠.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 한 가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지키는 요소는 크게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충분한 휴식. 노후에는 휴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닐 것 같고요.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저는 제대로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먹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먹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먹는다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웃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강의 오래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손자들하고 우르르 깍꿍 하다가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화면에서 저를 힐링 이야기꾼이라, 실천주의 힐링 이야기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강의는 마음 나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오래 기억났어요. 좀 다소간 유치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강의 중에 재밌게 들었어요. 잊어먹었어요? 다른 어떤
사건 또는 뭐 행동으로 인해서 기억났으면 좋겠다. 그런 연상 효과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는 강의는 마음 나누기,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복잡한 얘기를 빼고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 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복잡한 과학적 이론들은 제가 가급적 빼고요. 오래 기억 남을 수 있도록 약간은 각색을 한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두 가지 먹는 게 좋습니까? 여러 가지 먹는 게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먹는 게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외출했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이따시만한 냉장고들이 다 있습니다. 끄덕끄덕 들었습니다. 여쭤볼게요. 내 혼자 밥 먹을 때 한두 가지 꺼내시나요? 여러 가지 꺼내시나요? 7가지 꺼내신다고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박수 널렁 박수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한두 가지 아니면 두세 가지.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평소에 늘 먹는 거 위주로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귀찮은 병. 저는 치매중풍암보다 더 큰 병이 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 못 물리치면 말짱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알아요.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의료 수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보는요 넘칩니다. 언제든지 찾으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냉장고에 그득그득 넣어놓고 꺼내지 않습니다. 왜요? 귀찮아서. 이 병을 물리치셔야 된다고 전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 물리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주먹 쥐고 힘차게 저하고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물러가라! 귀찮은 병! 더 크게!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네, 좋습니다. 연상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열심히 잘 따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의과학의 발달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명은 길어졌는데 아프면 뭐 하는가요? 그래서 통계청의 통계 수치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것 당연하겠죠. 자, 여기 유병기간인 말이 나오는데 유병기간은 뭐죠? 병을 달고 사는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학도 발달했고 양질의 음식도 먹고 다 아는데 왜 유병기간이 길어진다는 통계가 나올까요?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늘어졌는데 수명이 길어져서 이렇게 뒤로 물려가는 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앞에 여기 유병기간이 짧아졌습니다. 65세에서 64세로, 66.5세에서 64.9세로 짧아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의과학 발달했는데 그럼 이게 뒤로 밀려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좀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90%가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90% 안에 들어가시고 싶습니까? 10% 안에 들어가시고 싶습니까? 저는 10%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저 약이라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저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제대로 먹어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약이 하는 일이 뭡니까? 치료? 치유? 예, 좋습니다. 그런 기능을 우리 몸은 이미 다 가지고 있죠. 자가치유 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고요. 이 자가치유 기능은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되죠? 제대로 된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또 뭡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을 때 이 자가치유 기능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가치유 기능을 이 댐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뚝이 있고요. 여기 이만큼 물을 채우고 싶습니다. 건강을 이만큼 올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숨은 1, 2, 3, 4, 5를 이렇게 하나씩 잘 올려서 딱 맞게 이렇게 올려주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잘 유지가 되고 물도 이만큼 차겠죠. 그런데 내가 뭐 특정한 한 가지를 잘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이렇게 좋아지나요? 물이 이렇게 차나요? 안 차죠. 또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뭐 한 가지를 많이 하려고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반드시 다른 게 부족한 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저 밑에 아래로 이렇게 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먹는 것도 좋아한다고 많이 먹고 좋다고 많이 먹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유불급이라 그랬습니다. 건강관리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먹으면서 운동도 규칙적으로 잘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먹는 걸 어떻게 먹으면 좋겠느냐? 저기 친유전자성 식사법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땐 입이 원하는 대로 먹나요? 몸이 원하는 대로 먹나요? 어떤 분은 지금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드문 현상이라고 봐요. 우린 입에 달짝지근하고 맛있으면 자꾸 먹습니다. 배가 부르도록 먹어요. 몸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럼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만들었는지, 유전자를 뭐를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이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많은 양의 채소와 과일을 가지고 만들었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쌀밥 많이 먹을 수 있었나요? 고기, 과일 많았나요? 아니에요. 주로 채소를 먹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문헌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쌀밥 많이 먹은 지 얼마나 됐죠? 이제 한 4, 50년? 좌우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채소 중심으로 과일과 곡류, 육류를 함께 먹기를 바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PPT 색깔이 알록달록합니다. 보통 강사들이 3가지 이상의 색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요. 영양소를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이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이렇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영양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편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요. 뭐라고요? 빨강, 노랑, 오렌지, 파랑, 자주, 녹색, 여기다 흰색, 검은색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뭐가 들었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자고요? 무지개색으로 섞어 먹자. 여러분에게 이미지 각인 효과를 드리려고 이렇게 무지개색을 썼습니다. 다소 어지럽긴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연상 효과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잊어먹었다고 무지개 보면 생각나고 문어 보면 생각난다고요? 예, 그래도 좋습니다. 문어 먹다가 피식 웃으면서 저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제가 드린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또 먹는 중이었다면 채소 조금 더 드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기준으로 먹으면 좋겠느냐 이렇게요. 편식하자 그러네요? 무슨 말? 지혜로운 편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편식을 하자. 왜요? 골고루 먹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루에 2, 30가지 반찬을 어떻게 매일 차려 먹습니까?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끼 한 끼는 편식을 인정하자. 그래서 일주일 모아보니까 골고루 먹더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려가며 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냉장고에 음식을 거덕거덕 넣어놨습니다. 매일 내가 먹는 것만 골라 먹지 마시고요. 돌려가면서 냉장고 음식을 교대 근무 좀 시킵시다. 말뚝 근무 시키지 말고. 그래서 우리 집에 음식이 들어왔다가 이게 우리 집 바깥으로 나갈 때는 뭐가 돼서 나야 되죠? 우리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 집 바깥으로 나갈 때는 뭐가 돼서 나가야 된다고요? 누가 쓰레기라 그러십니까? 똥이 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거 우리 한번 항상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먹어서 냉장고에서 쓰레기로 나가는 일이 적도록 만듭시다. 그리고 외식했다. 완벽하게 차려 먹는 거 어렵습니다. 그 밥상에서 최선을 다하자. 삼겹살을 먹으러 소주 한잔하러 갔습니다. 삼겹살을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아님 상추라도 많이 먹는 게 좋습니까? 다 아십니다. 상추라고. 누가 소주라 그러셨습니까? 맞아요. 우린 상추라는 거 아는데 우리는 상추 잘 안 먹고요. 삼겹살에 소주를 많이 드십니다. 차려진 거 탓하지 말고 여기서 무엇이 최선인가 이거 정도는 좀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배합 비율을 바꾸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가지수는 뭐 이렇습니다. 영양소로 따지면 어렵습니다. 종류별로 제가 따져 볼게요. 자, 채소류, 곡류, 그 다음에 육류, 과일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풀, 쌀, 고기, 과일이라고. 뭐라고요? 풀, 쌀, 고기, 과일.
해조류 포함하는 거, 곡류 포함한 쌀, 그 다음에 생선 포함한 육류, 그 다음에 과일. 이거를 어떤 배합 비율로 먹으면 좋겠느냐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 조상님들이 답을 주셨어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버니? 먹고 살라고요.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죠? 입에 뭐 한다고요? 풀칠한다고요. 자, 뭐라고요? 풀칠하고 나머지 뭐 하자고요? 1, 1, 1. 이런 심정으로 꼭 70%를 채우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배합 비율을 이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풀칠하고 세등분 하자. 네, 고맙습니다. 입에 풀칠하자.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비과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오리 기억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장바구니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록달록하게. 자, 따라합시다. 장바구니를 알록달록하게 무지개 세고 알록달록하게 채우랬더니 어떤 분들은요 과자봉다리 잔뜩 넣고 채우시는데 그건 아니올시다. 이렇게 하면 영양 균형 잡는 게 아주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제가 약간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가 한 방에 오케이라고 썼는데 정리하면 요리 가지수는 줄이고 채소는 다양하게 다양하게 그 다음에 간편한 거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요리가 복잡하면 또 싫어하겠죠. 귀찮아서. 그 다음에 건강 요리의 컨셉은 영양소 파괴를 적게 하는 목적으로 저온 저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을 적게 쓰자. 기름 많이 먹어서 좋을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리를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오케이 하는 걸로 이런 요리로 음식을 컨셉을 좀 바꿉시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한국 음식 좋은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재료 하나의 양념이 대부분입니다. 김치도 예를 들어 볼까요? 배추김치, 깍두기, 파김치, 전구지김치, 갓김치, 깻잎김치, 총각김치도 있네요. 천여김치는 없을까요? 네, 좋아요. 전부 다 주재료 하나 양념. 그럼 어떡하자고요? 여러 개 해놔도 안 꺼내면 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를 먹어도 여러 가지 먹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한국 음식 김치, 고추장, 된장 정말 좋은 발효식품입니다. 예, 전통 살려서 가고요. 또 이렇게 좀 요리 컨셉을 바꿉시다.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한 방에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 동서양의 성현들은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테스 형님 나오시네요. 소크리테스가 아니라 히포크리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사하죠. 의사들이. 이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하셨네요. 한국에 들은 사람 있죠? 이분 참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이분 아니네요. 예, 허준 깔끔하게 사자성어로 식약동문 먹는 음식과 약은 같은 원료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밥이 보약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밥은 하얀 쌀밥 한 공기를 말씀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먹는 한 끼 식사 전체를 말씀드리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먹는 식사 전체를 말한다라고. 자, 다 같이 밥이 보약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내가 건강하면 가족이 행복할 겁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롭게 편식합시다. 오늘 거 정리하면 실천합시다. 지금처럼 평생 학습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제일 큰 병 무슨 병을 물리치자고요? 귀찮은 병 물리치면 다른 병도 안 올 것이다.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자고 제가 지혜롭게 편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채소를 많이 먹자고 얘기하셔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말씀하셔도 잘 듣지 않습니다. 풀칠하고 이런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은 저하고 함께 하면서 공감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나 잘 먹자. 네! 감사합니다. 내가 잘 먹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 모습을 보면서 자, 나처럼 따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신 노후가 되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마지막 큰 병 물리치겠습니다. 힘차게요. 다 같이 물러가라. 귀찮은 병 더 크게요. 작게 하면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물러가라. 용범아. 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